참 마천루 아파트 보기 좋죠. 여러분, 서울 강남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예, 멋지죠. 그야말로 랜드마크예요. 타워팰리스 이러면 부의 상징? 예, 부의 상징 이렇게 꼽힙니다. 야, 여기가요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게 코로나 위기가 부동산에 어떻게 작동을 할까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코로나 위기가 결국은 금융위기 때처럼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기 때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 당시가 얼마였냐면요. 금융위기 전이죠. 전에 164제곱미터가 3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금융위기 전에. 그런데 이게 점점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요. 30억 원짜리가 1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6억 원.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14억 원 떨어졌죠. 14억 원. 이 타워팰리스가 말입니다. 타워팰리스가.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6년 한 10월, 12월, 2016년 10월, 12월이 그때가 기점이에요. 그때부터 또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이 타워팰리스 164제곱미터가 32억 원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그럼 이건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거는 봐야지 합니다. 지금 금융위기하고 같다면 이거 30% 넘게 떨어진다 그럼 또 한 17억, 18억까지도 떨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이. 과연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까 하는 것은요. 예, 떨어질까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타워팰리스가 이렇다면요. 이제 그 다음이 엄마아파트 한번 볼까요? 엄마아파트. 예.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엄마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입니다. 여기가 금융위기 전에 12억까지 갔습니다. 12억. 그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엄마아파트 84제곱미터가 8억까지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8억까지. 여기도 20, 30% 빠졌잖아요. 또 있습니다. 또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84제곱미터 이거 5억짜리가요. 4억으로 떨어졌어요. 4억으로 20% 떨어졌어요. 결국은 금융위기 때 보면 노원구니까 상계동이잖아요. 강북도 그렇고 재건축 엄마아파트도 그렇고 랜드마크인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게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냐고요? 집값이 가장 올랐을 때. 예. 그때는 신중플루가 팬데믹 됐어요. 신중플루가 전 세계적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2009년이에요. 2009년. 올해는 어때요? 고가까지 올랐을 때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을 했어요. 어쩌면 똑같아지고 있죠. 그죠? 게다가 2008년에는요.
2009년 말에 가면 2009년 고점에 가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만큼 공급을 합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팬데믹이 조금 신종플루의 팬데믹이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공급을 하니까 쭉 떨어져서 장기간 떨어진 거예요. 장기간 떨어졌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금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 공급을 빵 합니다. 여기는. 예, 게다가 용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좀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게 조금 비슷해져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실제로. 단지 금융위기 때 상황하고 지금 코로나19 때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초저금리예요. 0.75%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다는 건 돈을 엄청 푼다는 거잖아요. 예, 돈을 엄청 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종플루 때는 조금 지역적으로 그렇게 크게는 안 갔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19는 거의 제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이 더 강하다. 돈은 많이 풀었지만 지금이 더 강하다. 이게 상쇄될까요? 예. 게다가 실물과 이게 금융이 동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또 다른 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푼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쭉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팍 꺼진 게 2008년에서 2009년 오면서 팍 꺼졌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신종플루가 겹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금융위기가 오면서 신종플루가 겹친 상황. 근데 이게 V자 반등을 했어요. V자 반등을 하면서 쭉 성장했는데 바로 이쯤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공급이 본격화될 때가 이때예요. 공급화되니까 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까지 떨어졌어요. 2016년 10월까지 말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을.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2020년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위기를 여기다 대응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코로나19 위기도 뭐 2008년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아요. 보죠? 이게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고 해도요.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내놓으면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집니다. 게다가 심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반등은 언제 할 거냐? 저는 연말까지는 이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L자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천천히 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은 아니라 U자 아니면 L자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내년이잖아요. 결국은 2021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부동산 규제에다가 대출 규제 여기에다가 세금 인상 이런 게 한꺼번에 겹쳐서 경기 불황 이까지 겹치면 떨어지지 않겠느냐. 장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아무리 제로금리가 된다 하더라도 제로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와 세금 인상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여기에다 경기 침체 이게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제가 전화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중하시라. 신중하시라. 저는 만약에 말입니다. 아이고 난 그래도 사야 되겠. 죽어도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졌다면 사세요. 전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단 조금 더 있다가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단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같으면 제가 사는 데가 패밀리타운에 저는 살거든요. 문정동 패밀리타운이요. 아니면 뭐 둔천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 저 근처에 있으니까 힐리오시티,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다 이게 나름 알려진 아파트들이고 랜드마크잖아요. 문정동에는 패밀리타운이 있어, 패밀리 아파트가 있어. 이렇게 딱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랜드마크에 대단지해야 돼요. 그리고 로얄동의 로얄층요. 로얄동의 로얄층. 저는 안전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투기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로얄동의 로얄층은요. 언제라도 나가고요. 또 언제라도 그 가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예. 제가 뭐 상가빌딩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요즘은 투자한다는 게 겁나니까 일단은 아파트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지금 분석해드린 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뭐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한두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 지금 같은 위기에는요. 워렌 버핏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칼 아이칸도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한 위기가 또 올 거다. 물론 그들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하고 다릅니다. 몇백 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실적은 좋고 실적은 나빠. 이 위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나쁜데 장래성이 있고 이런 데는 사서 기업을 통째로 삽니다. 사서 리뉴얼하고 바꿔서 이익 내서 다시 되팔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현금이 우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